자, 분데스리가 CJ ENM 해설위원 이적하신 건가요? 네. 반이적인 거예요? 이적으로 봐야죠. 이적. 네. 어쨌든 이적한 김한 네. 해설위원. 오늘도 슈퍼컵을 하고 오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마인츠 경기도 하셨고. 마인츠 경기 안 했습니다. 마인츠란다. 프라이브루크. 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프라이브루크 경기를 이재성 선수랑 그 연결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인츠라고 생각했네요. 그 유튜브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제 경기에서만 득점이 안 나왔고. 오랜만에 그 이제 해설위원 타이틀을 다시 다니가 어떠신가요? 다시 달았나요? 그 전에 뭐 K리그를 했다고 하시지만 경기 수가 너무나 적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소 변호사도 이제 전 기자 현 작가 미래 해설위원. 미래 해설위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분데스리가는 특히나 뭐 이제 지금 해설위원 그분들 라인업이 쫙 나왔지만 분데스리가는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제일 뭐 최근 근래에는 네 분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제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데스리가가 개막하고 1라운드 한 다음에 슈퍼컵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 느낌인데 네. 오늘은 환희 형이랑 분데스리가에 한국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성, 네. 황희찬, 정우영 그 이외에도 또 2부 리그에 은근히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체크를 네.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네, 먼저 이재성부터 하겠습니다. 이재성은 잘하더라. 네, 이날은 이제 최전방 자원으로 나왔는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인츠가 10명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발표는 안 됐는데 그냥 빠진 걸 보면 뭐 거의 주전급이 절반인 것 같고 공격진에서 좀 많이 누수가 생겼습니다. 공격진과 중미, 공미 쪽에서 좀 누수가 생기면서 네. 이재성 선수는 다행히 여기서 백신 맞아서 그런가? 그런가? 딴 선수 다 맞았을 텐데. 독일은 그냥 편하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냥 동네에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냥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이재성 선수 이제 A 대표팀에 뽑히고 또 뭐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도 얘기 있어가지고 이미 맞았는데 어쨌든 다행히 안 걸려서 개막전에 선발로 나왔고 홈에서 그것도 지난 시즌 2위 팀인 라이프치히를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일단 출발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사실 3-5-2 또는 뭐 3-1-4-2 정도로 포메이션을 쓸 거예요. 네. 마인츠가. 그러면 이재성은 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으로 설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성이 제일 잘하는 역할인데 근데 킬에서 생각보다 공격수로 뛴 시간이 엄청 길어요. 폴스나인 마냥 많이 섰잖아. 거의 한 40%는 톱으로 뛴 것 같은데. 맞아. 한 50%는 60%는 사이드로 공미로 뛰었고 해서 톱이 뭐 어색한 선수는 아니고 워낙 앞쪽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적극성이 있고 기술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재성 선수의 진가가 드러나고 네. 그날 나온 선수를 보면 밑에 뭐 2군 내지는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재성 선수가 많이 뛰었고 후반전 막판을 보면 이재성 선수가 웬만하면 잘 안 지치는데 힘들어하는 좀 그런 제스처가 있었어요. 이게 좀 그때 형일이 형도 얘기하던데 내가 본 사람 중에 체력 제일 좋은 애 이재성이라고. 체력이 좋아요. 맞아. 네, 좋은데 그러니까 90분 동안 꾸준하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인데 이날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뭐 마지막 경기 직전에 빠지긴 했지만 확실히 감독의 신뢰를 좀 읽을 수 있었고 다양한 역할 되고 기량 좋기 때문에 꾸준히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라이벌들을 좀 보면 앞쪽에 아담 살라이라고 헝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라이 덩치 큰 공격수가 있는데 늙었습니다. 아, 늙었나요? 87년생인가일 텐데 늙었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84년생 85잖아요. 늙었죠. 우리도 늙었어.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빠른 85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왜 형이라고 불러요? 빠른 85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내 선택지를 줬잖아. 에이, 학번이 나보다 빠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늙은 거지. 같이 늙었죠.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아담 살라이가 좀 늙었기 때문에 90분을 못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분 정도의 교체가 될 거고 선발로 나오더라도. 그리고 느려요. 빠르지 않는 편입니다. 순발력이 떨어져서 뭐 많이 뛰고 여러 가지 몸싸움도 해주고 그러지만 뭐 되게 빠른 선수 아니니까. 톱이기 때문에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간접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언급을 해봤고 오니시보라고 코로나 걸린 선수가 있어요. 9번 선수인데 이 선수는 득점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윙도 가능하지만 한 시즌에 한 6, 7골 정도 넣는 그 정도 넣는 공격수라서 결정력은 오히려 이재성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00년생의 부르카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날 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도 뭐 2000년생이라서 아직 어린 선수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공미 또는 중미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5번에 베티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 팀의 에이스입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랑 잠깐 통화를 해봤을 때
공존할 것 같아요. 베티우스랑 이재성 투공미로 이렇게. 물론 전술에 따라서 이재성이 올라가고 이재성의 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아요. 베티우스보다. 이재성은 과격하게 얘기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투볼란테 한 자리도 서잖아. 거기서도 해. 그리고 8번에 마레이로라고 국적이 룩셈부르크일 거예요. 룩셈부르크. 근데 트랜스퍼 마켓 몸값이 1000만 유로가 넘었더라고. 왜 이렇게 비싸? 2000년생인데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 선수는 근데 중미예요. 공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완전 경쟁자는 아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20번에 에드밀송 페르난데스라고 있는데 웨스트햄에서 뛰었더라고. 조금 영향력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주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선수도 중미 수미이기 때문에 중미일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는 아니고, 또 22번에 스테거라는 오스트리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완전 백업 공미입니다. 그래서 스쿼드 멤버 경쟁은 아니고 뭐 결국 5번 베티우스랑 경쟁 또는 공존인데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앞선에서든 밑에서든 중공미로 쓰든 간에 다 뭐 주전급으로 쭉 활약을 하겠네. 저는 차라리 오히려 당분간은 톱으로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쪽에 또 코로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여러 선수들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선발로 공미 나왔어. 그치. 그러면 좀 하다가 한국 선수들이 좀 교체아웃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톱을 빼고 위로 올리고 아니면 이제 톱 났으면 내리고 공격수 이런 해서 이게 가능하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선수라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초반 일정이 좋은 게 일단 라이프치 잡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경기가 보움 퓨르트입니다. 어쨌든 밑에서 올라온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좀 그러면 이재성이 초반에 팀원들이 많이 빠졌을 때 완전 에이스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황희찬인데, 황희찬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니까 지금 공격수들이랑 경쟁을 제법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일단 공격수들 나열하면 안드레 실바 어쨌든 이 선수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리그에 따라서 잘할 땐 좋아요. 그리고 유스프 폴센 난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지난 시즌에 또 살아났잖아. 아니야, 계속 활용이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셀로트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독일 정보, 셀로트가 제일 우선순위가 낮고 여차하면 다시 이 선수 터키에서 왔잖아요. 터키 이적 얘기가 다시 있어. 여차하면 터키로 보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대요. 터키에서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의 레벨에는 안 맞다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정공 때도 그냥 그랬지. 그래서 이 선수는 나갈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안드레 실바랑 유스프 폴센이랑 황희찬이 경쟁이냐? 100%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둘은 키 좀 있는 약간 느낌이라면. 그래서 브리안 브로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 프리로 데려온 2002년생 공격수인데 젊은 애네. 네덜란드에서 평가가 괜찮더라고. 그리고 몸값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2002년생인데 2002년생 치고는 꽤 높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도르트문트도 경쟁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면 그 뭔가 있단 소리지. 도르트문트가 젊은 자원 잘 보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나는 황희찬의 오히려 장기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결국 실바, 폴센 같은 라인. 그렇지. 그리고 황희찬, 브로베이 같은 라인. 물론 실바랑 폴센이 같이 설 수도 있겠지. 폴센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는 선수예요. 막 원톱 이런 느낌 아니고 막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서 오히려 안드레 실바가 앞에서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폴센이 비벼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황희찬과 브로베이가 같이 껴들어서 경쟁하는 형태라서 뛸 수는 있어요. 경기에서 황희찬은 매 경기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용받으면서 뛰느냐, 그렇지. 그냥 깍두기처럼 들어오느냐,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 새로운 감독 제시마치 감독이 뭐 황희찬이 거의 뭐 아들? 그렇지. 짤즈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짤즈에서 있었을 때 제시마치 감독이 있었고, 그 전에는 마르코 로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시마치가 황희찬을 결국 마지막에 터뜨렸지. 여기로 보내는 게 제시마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마치가 있는 한 황희찬은 어쨌든 뛸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이적설은 계속 나옵니다. 마인츠 임대설도 한번 나왔었고, 뭐 타팀도 나왔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터키 얘기도 중간에 피엘링크도 있었고 계속 했는데, 저는 감독이 있는 한, 이 감독이 있는 한, 감독픽이 중요해. 한 시즌 정도는 좀 한번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제시마치 감독은 미국 출신의 좀 특이하죠. 미국 출신 감독이 사실 많지 않지. 빅리그에서 뛰기 쉽지 않은데 감독이고, 뉴욕 레드불, 짤츠부르, 그러니까 이 레드불 직원이지. 레드불 산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레드불에서 한 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지. 경력을 봤을 때 뭐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무리 양아들급으로 뛰었다고 해도 그래 잘해야 쓰지. 본인이 위태로우면 그럼 빠지거든. 라이프치 졌거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졌으니까 황희찬이 뭔가 여기서 그 위기를 탈출시켜주면 또 전화위복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뭐 전망이 되게 밝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영. 정우영은 심플해요. 왜냐면 이 팀이 심플합니다. 일단 인앤아웃이 올 시즌에 없다고 보죠. 임대 복귀와 권창훈 나간 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 팀도 특이한 팀이야. 프라이브루크도. 그러니까 감독부터. 이 팀이 이렇게 독일에 있으면 왼쪽 아래 구석에 네.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데 일부 리그 다른 팀들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수비야. 뭔가 가면 불어도 쓰거든요. 이 도시는. 그래? 좀 고요하겠다. 그래서 조용도 하기도 하고 약간 그 프라이브루크만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폐쇄적이라고 봐야 되고 뭐 약간 독립적이라고도 봐야 되나? 그래서 감독 역시도 이 아이씨 95년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95년에 19세 팀도 시작해서 95년이면 나 초등학교 5학년, 너 초등학교 4학년 그렇지. 시절 아니야. 그때부터 프라이브루크라는 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약간 그 사립학교 선생님 같은. 그래.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지금도 초등학교 사립 나왔잖아요. 그래. 지금도 계셔. 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11년부터 감독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째 감독이고 감독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 분데스리가에서 제일 크다. 아니 유럽 전체 빅리그로 봤을 때도 그렇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퍼거슨의 영향력 이런 종류랑 좀 다르게. 그래서 감독이 뭐 노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감독이 오케이 하면 그냥 다 뛰는 거예요. 95년부터 있었으니. 네. 그래서 결국 정우영의 경쟁자는 그리포, 살라이, 헬러, 정우영 4명 중에 그냥 두 자리 보시면 돼요. 어때요 분위기가? 괜찮은가요? 일단 프리시즌에서는 살라이를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포칼이랑 1라운드 선발 출전했죠. 그리고 뭐 살라이 유로 갔다 왔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우영과 살라이의 훈련 복귀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기준이라고 봐야지. 네, 뭐 정우영도 여기서 올림픽 대표팀 훈련 하다 갔으니까. 그렇지. 물론 맞아. 대회를 치른 선수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복귀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뭐 살라이 좀 쉬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작은 경쟁 붙여서 정우영이 앞서서 개막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포는 일단 앞서 있고 그래서 결국 또 헬러라는 선수가 톱도 되고 사이드 되거든요. 헬러가 지금 페테르센이 부상이라서 톱을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 사이드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헬러도 양아들이거든. 슈타이 감독이. 헬러라는 선수가 투박합니다. 네. 근데 개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옛날 코리안 리거들이 어떤 팀에 가면 코리안 리거들과 경쟁하는 선수나 약간 패스 안 주는 선수? 싫어하지. 나니 벨라라비 그래, 있잖아. 그렇게 근데 있지. 사실 헬러가 사람들이 아니 제가 뛰는데 정우영이 못 뛰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 이제 완전히 그게 됐지만 옛날에 초반에 라멜라 왜 라멜라 해?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헬러가 기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기에는 투박하고 아쉽지만 너무 많이 뛰니까 그러면 또 감독이 되게 선호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면 돼요. 이 4명의 선수가. 근데 정우영이 제일 어리잖아. 그리고 제일 분데스리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1라운드에서 좀 아쉬웠어. 이 감독은 딱 좋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다가 내린 사람들은 잘 안 올린다. 본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신해서 들어온 살라이라든지 누군가가 못해야 돼. 그럼 또 정우영이 다시 가는 거야. 근데 믿음에 대한 회복도 노력을 했을 때는 보상이 확실하고 부진에 대한 어떤 대가도 크고 확실하게 처절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프라이브루크 경기 좀 보신 분들은 이 감독을 좋아하진 않죠. 좀 꾸준하게 좀 써보지. 그치. 썼다가 조금 못하면 내리고 바로 내려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할아버지 감독입니다. 딱 이 얼굴에서도 그래. 꼬장꼬장함이 느낌이 있어. 느껴지잖아요. 근데 개막 전에 제가 알기로 정우영 선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보다. 봐라. 저렇게 지금 한국에서 올림픽 뭐 이렇게 탈락하고 왔지만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렇게 뛰는 거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우영 선수가 거의 막내 나이대니까 거기서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경쟁이죠. 올 시즌 진짜 치열한. 이 정우영이 분데스리가 1부 리그 1군 선수 주전 선수로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기로고 경쟁은 뭐 출발 선사는 거의 동일하다. 뭐 그리포 살라이가 한 발 정도 앞에 있고 뭐 이런 느낌이지. 뒤에서 출발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할 만한 거지 뭐. 네. 근데 보여줘야 돼요. 결국
초반에 보여주지 못하면 또 중반에 기회를 잃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칼스루에 최경록이 있고 디나모 드레스덴에 서정민 선수 있고 이 선수가 서동원 코치 아들이라고. 네, 서동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축구인이 2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전에서 코치하셨던 분인데 이 어렸을 때 독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 유스였고 다름슈타트에도 있었고 다시 프랑크푸르트 왔다가 이제 디나모 드레스덴으로 최근에 이적을 하면서 1군에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명단에 포함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금 시간이 좀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서정민 선수는 독일어랑 한국어랑 거의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오히려 독일어를 좀 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독일에 있었으니까. 손흥민 케이스랑 좀 다르긴 한데 손흥민 느낌이죠. 어렸을 때 독일에 그렇지. 그리고 최경록 선수는 칼스루에 감독이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칼스루에가 승격할 수도 있는 시즌이거든요.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최경록 선수가 중간에 14인대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1년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지금 독일에서 엄청 버티고 있어. 그래.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승격하면 아마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브레멘의 박규현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이제 컬리그에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아우구스틴손 선수가 세비야로 떠났죠. 한 550만 유로 정도. 이 브레멘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2부 리그 떨어져서 선수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금전적 수익을 갖다 줬는데 이제 왼쪽 백이 한 명이 나가면서 박규현이 한 2번째에서 3번째 정도 왼쪽 백으로 지금 위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다른 선수가 있고 그래서 2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야말로 도전하는 입장 정말. 그리고 브레멘이 완전 이적을 시켰잖아요. 이 선수를 울산현대로부터 돈을 어느 정도 지급은 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보상금 정도. 그게 협상이 좀 오래 걸렸대요. 왜냐면 브레멘은 데려오고 싶은데 돈이 한계가 있는 거야. 이쪽도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울산도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받긴 받아야지.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고 그냥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약간 울산이 좀 어느 정도 좀 보내주자로 익스큐즈를 해준 것 같아요. 해준 것 같고 박규현 선수 이제 완전 이적하면서 브레멘의 1군 멤버가 됐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봐야 되는 선수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2군에 있는 선수들이라 이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잘해야 되는 선수인데 천성우 선수 여러분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아우크스 2군. 네. 그다음에 쾰렌의 황재환. 이제 19세 레벨에 뛰다가 이제 2군 레벨까지 올라온 선수고 이 선수도 울산 주스입니다. 울산이 뭔데? 천성우는 인천 주스고. 그다음에 홍현석. 그리고 오인표가 라스크 린치에 있는 선수들. 홍현석, 오인표도 울산 주스고. 울산에서 엄청 많이 갔다. 홍현석은 올 시즌에 1군에서 시작했고 오인표는 2군에 시작했는데 홍현석 선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현석. 이번에 컨퍼런스 리그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통과하면 조별리그로 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운때만 맞으면 센 팀이랑 뭐 토트넘이라거나 라스크 린치랑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이랑 붙는 게 베스트죠. 그렇지. 눈에 보이잖아. 그럼 중계도 될 가능하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홍현석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럽 간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공미나 윙어나 뭐 위쪽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중미예요. 그러니까 공미도 되고 수미도 되는 중앙 미드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제가 경기 하이라이트를 좀 봤는데 공을 센스 있게 잘 차더라고.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고 뭐 독일 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스타 리그는 독일 리그로 가는 어떤 발판이 되는 리그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라스크린치에서 잘만 하면 뭐 감독 따라서 가든 코치 따라서 가든 분데스리가로 입성할 수 있는 좀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홍현석을 좀 주목해 보자. 그리고 또 홍윤상은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2군을 없앴어요. 그래서 장크트펠텐에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쪽이 좀 그거구나. 장크트펠텐을 그냥 2군 팀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귀속된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장크트펠텐이 또 2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이번 시즌. 그 와중에. 그래서 뭔가 아다리가 맞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장크트펠텐 보면 폭스바겐 로고를 달고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관계가 맺어졌어요. 위성구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윤상을 이 볼프스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훈련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오스트리아 2부 리그로 우리의 2군격인 장크트펠텐으로 보내서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2군 대신 뛰고 있는 장크트펠텐을 보냈고 얼마 전에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뭐 오스트리아 2부 리그가 수준이 되게 높진 않겠지만 가자마자 홍윤상 선수는 바로 주전으로 뛰었고 바로 득점을 하면서 좋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2부 리그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볼프스부르크에 갔는데 밀린 거 아니야가 아니라 볼프스부르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예 쓸 생각이 없었으면 아니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성, 황희찬, 정우영은 이제 우리가 좀 손쉽게 CJ 또
환희형 해설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쭉 우리가 팔로잉을 또 해보고 그리고 2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그 다음에 좀 아직은 더 보여줄 것들이 많은 선수들 이 선수들의 활약도 저희가 간혹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네. 활약이 있다 그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이런 거 없나요? CJ에? 김한 밑에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를 김연경 선수 밑에 뭐 댓글 달듯이. 그 유튜브 김재덕 밑에. 김재덕? 네. 이거 TVN 스포츠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네. 네. 거기에 뭐 요즘에 조금 TVN이 잘하고 있는 건 하이라이트를 되게 빨리 올립니다. 그래. 네. 그럼 거기 이제 형이 중계한 거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는데 제가 민망했던 게 초반에 이제 막 뭐 올라왔잖아요. 뭐 제가 이재성 선수 만나는 거.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자꾸 지읒지읒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 형 숙명이야. 아니 근데 TVN은 나는 이제 초면이잖아. 다 알아. TVN 분들한테 알지. 한 분한테 슬쩍 뭐 얘기를 했어요. 링크를 보냈습니다. 업보가 있다. 이겁니다. 혹시 뭐, 이게 뭔가 하면 이걸 한번 봐주시면 유쾌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달아줬죠. 뭐 반응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네. 유튜브 댓글밖에 거기에 없네요. 지읒지읒 많이 달아주세요. 지읒지읒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지읒지읒 달면 뭔가 잘한다고 달아야지. 지읒지읒 달면 그냥 그게 약간 샷샷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형은 대신 그거 말고 샷샷 말고 잣잣 이런 거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라도 반응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요. 네. 왜냐면 거기 또 김민구 해설위는 썩섹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전설의 궁합이거든. 썩섹스와 여러 손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분데스리가를 사실 뭐 피할 만큼 많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또 환희 형이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환희 형이랑 또 분데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